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직에서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 그리고 윤리 지침,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윤리 기준을 갖고 일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전문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시면 다양한 범주의 그런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게 될 것입니다. 딜레마라는 거는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된 문제가 있어서 A로 갈 수도 없고 B로도 갈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두 어떤 상반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만약에 A를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고 B를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윤리 기준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지침이 되는 것은 전문적인 윤리 강령이 가장 기본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어떤 각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나 슈퍼바이저들이나 아니면 그쪽의 전문가이신 분들과 의논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을지를 같이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윤리적인 어떤 강령, 기준, 가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리적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가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론적으로 어떤 접근법이 좋을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 실천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예시인데, 영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22세 미혼모입니다. 지금 현재 2살난 여자아이를 데리고 모자 시설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직업훈련 기관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지만 영미는 그렇게 열심히 직업훈련 기관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아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기를 재운 채 혼자 야간에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의 정문을 닫는 10시에 그때 몰래 귀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혼자 살면서 장수하시는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외부학을 하면서 어머니가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이는 그 영미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사는 영미가 계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A 모자 시설의 그 사회복지사가 정신과 의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영미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진단 결과를 받아보니까 경증의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영미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도 잘 복용하지 않고 있고 의사와 상담을 하는 그 시간도 잘 지키지 않아서 그 어떤 치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모 교육에도 잘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미가 계속적으로 직업훈련 기간에 결석을 한다든지 아동을 방임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에 미참여를 하는 어떤 무책임한 행동, 이런 것들은 시설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할 때도 아동 양육에